젤리새우 덮밥. 물론 평소에도 많이 먹어보긴 했는데 네. 이걸 조금 고품격을 만들어봐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네. 맛은 고품격이지만 네. 만드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자, 일단 이거 새우가 나와야겠죠? 예, 새우인데요. 이렇게 오늘 새우 같은 경우에는 손질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네. 요즘에는 또 새우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냉동새우 사용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러니까 새우는 손질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채소 한번 손질해 볼 건데요. 야, 자, 이게 제가 좋아하는 식재료예요. 네, 피망. 피망 그죠? 정말 향긋하잖아요, 향이 그냥 그럼요. 셰프님. 이 피망하고 파프리카하고 예. 이제 맛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달라요. 사실 완전히 틀립니다. 예. 이 피망과 파프리카의 그 향은 정말 뭐랄까 이거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달라요. 파프리카 약간 향긋하고 예. 피망은 그런 느낌은 없잖아요. 없죠. 자, 어떻게 썰면 되나요? 피망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길게 너무 길지 않게 길게 채쳐줍니다. 채쳐요? 네. 세상에. 야, 요거 여러분들 중국집 가실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입안에 상하이. 예. 네, 상하이가. 자. 정말 이 도마 소리가 정말 네, 좋죠. 칼질 소리가 네. 정말 맛있게 들려요, 셰프님. 자,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버섯, 송이까지 양송이 광희 씨도 도와주세요. 느낌이 확실히 나겠는데요, 셰프님? 아, 그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집 갈 필요 없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채를 예. 굉장히 가늘게 써네요, 셰프님. 예, 이래야 야들야들하니 씹는 맛이 좋아요. 너무 버섯이 두꺼워버리면 예. 그 밥하고 넘어올 때 예. 부드럽게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 예. 저는 굉장히 지금 신중히 썰고 있어요, 셰프님. 네. 자. 뭐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예. 이 요리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광희 씨 정도면 요리사 뺨쳐요. 에이. 네, 정말요. 자, 그리고 마늘은 이렇게 네. 슬라이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럼 바로 한번 요리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팬 살짝 갈궈주시고요. 네. 자, 오늘은 좀 틀려요. 마늘을 먼저 넣는 게 아니라 기름을 먼저 좀 둘러줄게요. 기름 먼저요? 다 예.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럼요. 왜냐면은 마늘에는 전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전분기가 있어서 기름 넣기 탈수 전에 있다고요? 마늘을 먼저 넣어주시면 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불을 좀 불도 센 불에서 하나 봐요, 셰프님. 처음에만 네. 마늘 듬뿍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양파. 네. 양파도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황채소부터 먼저 넣네요, 셰프님. 그러면 항상 음. 제 요리하실 땐 딴 거 필요 없어요. 사실 대파, 마늘, 양파만 있어도 여러분들 찌개부터 국, 볶음, 뭐 덮밥 모든 요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 이 향채소를 먼저 넣고 국을 끓였을 때도 뭔가가 밑국물을 낸 것처럼 그렇죠. 향도 굉장히 좋았고 국물도 진했었어요. 그럼요. 향채소를 먼저 넣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향채소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네. 많은 양념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자, 이렇게 피망도 지금 넣어주세요. 네. 향이 너무 좋네요, 셰프님. 그렇죠. 중국집 냄새 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여기 소금 간 약간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피망이 들어가서 네. 피망 좋아하죠, 양파 좋아하죠, 마늘 좋아하죠. 어우,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여기에 버섯. 썰어둔 버섯까지. 버섯까지. 이 맛있는 향채소의 이 기름이 이제 버섯에 싹 스며들겠어요. 아, 그럼요. 버섯에는 비타민 D가 많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 긴 겨울 내내 예? 햇볕을 안 보셔가지고 네. 아마 이 비타민 D가 몸에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버섯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야외 활동도 많이 하셔야만 이 체내에 부족한 비타민 D를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으로 그런 걸 섭취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요즘에 어머니들이 골다공증 많이 오잖아요. 네. 자, 그럴 때는 또 비타민 D의 흡수가 네.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거든요. 이렇게. 근데 선생님, 오늘의 주인공. 네. 이 새우는 언제 들어가요?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이요. 지금 이 순간. 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다른 재료들이 먼저 다 들어간 후에 들어가네요. 사실 이 새우는 금방 익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새우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오래 익혀주시면 오히려 질겨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나중에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자, 이제 볶아졌으면 양파 숨이 죽었으면 양념을 넣어주시면 돼요. 양념 따로 만들지 않고 팬에다 바로 할게요. 생강가루 생강가루. 살짝 뿌려주세요. 자,
생강가루 넣었고요. 넣어줬고요. 그리고 굴소스. 굴소스 맛있죠, 셰프님? 네. 하지만 이 굴소스를 너무 많이 넣어주시면은 네. 이 군내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요. 맞아요. 적당한 양만 넣어주셔야 되고요. 네. 간장. 간장. 약간 넣어주시고요. 소금, 후추 약간씩. 네. 그리고 오늘 또 칠리 아니겠습니까? 고추장을. 칠리에는 매콤한 맛의 고추장. 고추장도 근데 많이 안 들어갔네요. 그럼요. 근데 셰프님, 네. 사실 이 칠리 덮밥 한다고 했을 때, 네네. 이 칠리 새우는 사실 약간 튀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튀기는 경우가 많죠. 예. 네. 그런데 오늘 새우 같은 경우에는 튀기지 않고도 정말 맛있는 맛의 칠리 새우를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 물을 조금 넣어줄 거예요. 또 물이 들어가나요? 그럼요. 왜냐면 소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 셰프님 물을 이용해서 이런 재료들을 잘 익히고 잘 졸이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왜냐면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수분, 네. 그리고 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만 활용해 주셔도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넣고요. 넣어주시고요. 근데 집에서 칠리 새우덮밥을 만들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번거로울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요. 잘 안 하시죠. 네, 이렇게 사실은 새우를 튀기지 않고도요. 네. 맛있는 칠리 새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넣으신 건 뭐예요? 참기름 넣어주시고. 참기름 고소하게. 네. 솔직히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덮밥에 들어가는 소스라고 하면 너무 지금 묽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전분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 이 전분이 있구나. 어쩐지. 자, 살짝. 얼마큼 넣어야 되지? 광희 씨가 한번 넣어보세요. 뭐. 안 돼요. 이거 전분 양이 중요하잖아요. 하나, 둘. 했나요? 만약에 전분의 양이 많이 들어가면 물을 더 넣으면 되고 부족하면 전분을 맛이 더 넣으면 없어지잖아요, 돼요. 셰프님. 아이, 물이 그렇지 너무 않아요. 들어가면. 그렇죠. 이미 맛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분물을 살짝 넣고 네. 한 번만 끓어오르면 네. 오늘의 요리죠. 칠리새우 덮밥이 완성입니다. 네, 그럼 저는 완성 접시 가져와 볼게요. 됐나요? 네. 자, 이렇게 접시를 준비해 주셨으면 여기에 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네, 중국집 느낌이 물씬 나는 네. 칠리새우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입맛 없으신 분 모두 모이세요. 새우살이 통통 고추장으로 맛을 낸 칠리새우 덮밥이 완성됐고요. 네, 그리고 함께 곁들이면 좋은 청경채 볶음도 네. 바로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 색깔이 좋죠? 예. 네. 자, 이 청경채 볶음 요즘 같은 봄철에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요즘 같은 봄철에요? 필요한 영양소. 칼슘. 칼슘도 필요하지. 비타민. 비타민. 예. 예. 요즘 같은 봄철에 예? 이 졸리고 지칠 때 필요한 게 바로 비타민 C죠, 여러분들. 이 채소 중에 비타민 C가 가장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청경채가요? 네, 많은 양의 비타민 C를 보유하고 있는 채소입니다. 네. 만드는 방법 간단해요. 청경채는 이렇게 4분의 1 정도로 썰어주세요. 사실 셰프님, 네. 청경채는 중화 요리에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먹잖아요, 또. 그렇죠. 근데 집에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예. 이 중화 요리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예. 중국 느낌 내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사실 중국 네. 요리, 중화 요리 왜 어렵게 생각되냐면, 불을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고. 없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요리를 예. 할 때는 항상 팬을 좀 뜨겁게 달궈주시고 시작을 해야만 예. 불맛을 좀 입히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요. 이제 청경채 그리고 버섯. 버섯은 새송이하고 네. 표고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세상에 새송이 되게 크네요. 네, 이렇게 큰 그러게요. 새송이는 내 생애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새송이는 네. 어슷썰기로 두께 0.5mm 정도로 여러분들 썰어주시는 거예요. 어슷썰기로요. 두께 5mm. 자,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네. 표고버섯. 네, 표고버섯도 이렇게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네. 베이컨과 양파, 마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시겠어요? 베이컨 맛있죠, 셰프님. 양파도 채치지 마시고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오. 네. 자, 그리고 베이컨. 네. 베이컨은
너무 얇게 썰어주시면 이 네. 식감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베이컨이 쫄아들기 때문에요. 네. 두툼하게 이렇게 두께 한 2cm 정도로 썰어주십니다. 이 베이컨 돌아드니까요. 네, 그렇죠. 그럼 팬이 달궈진 대로 한번 요리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재료 손질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다 됐어요. 야. 양념장만 조금 이렇게 이따 넣으시면 되고요. 예. 오늘은 전반적으로다가 이 반찬도 그렇고 메인 요리도 그렇고 예. 마치 그 중국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품격은 있는데 네. 정말 간단하고 손쉽게 돼요. 그렇죠. 마치 중국의 귀족 같은 느낌. 예, 예. 오늘의 요리는. 니하오. 니하오. 예. 네. 워시. 네. 대화가 길게 안 되네요. 길게 안 되죠? 예, 예. 중국어 잘하시나 봐요. 谢谢. 쉐쉐. 네. 딱 거라고 한번. 닦어? 그래, 그냥. 누구지예요? 형님이잖아요. 아, 그리고 맞아. 예. 예. 자, 베이컨은 예. 아낌없이 다 넣어주세요. 베이컨은 어느 정도 익히나요? 베이컨 같은 경우에도요. 네. 넣자마자 너무 볶아내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볶음 요리 같은 경우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네. 넣자마자 이 볶음 요리 같은 경우에 막 재료들을 괴롭혀 주시면 진이 다 빠져요. 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맛을 네. 충분히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베이컨은 너무 많이 볶지 마시고 약간 굽는다는 느낌으로. 이 베이컨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양파, 예. 양파까지 넣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베이컨에서 기름이 나오고 있죠? 네. 이 기름이 양파를 익혀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선생님, 이 베이컨 기름향이랑 양파향이랑 섞여가지고 지금 예술이죠. 기가 막힙니다. 사실 이거 야식으로 드셔도 예술이에요. 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버님들 고량주 한 잔 드시면 뭐 그냥 네. 정말 더 이상의 뭐 술안주도 없겠고 간식도 그렇죠. 없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름만 살짝 조금 넣어주세요. 네. 자, 셰프님, 사실 양파는 들어갔는데 마늘이 안 들어갔어요. 네. 마늘은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분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마늘까지 넣어주시고. 야, 이 베이컨 기름에 지금 마늘까지 볶아지면 예술이죠. 향도 좋고 맛도 좋겠어요, 셰프님. 사실 여기에 우동면이나 파스타면을 맞아요. 삶아서 볶으면 이게 파스타예요. 베이컨 알리오 올리오. 예, 맞아요. 말씀 여러분들 이렇게 응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버섯 주시겠어요? 야, 버섯을 듬뿍 썰어놓은 넣습니다. 버섯을. 이 버섯이 맛있는 기름을 이제 빨아당기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들 그 비타민 D가 부족한 요즘에 네. 여러분들 몸에 비타민 D를 충분히 채워줄 겁니다. 자, 이렇게 버섯을 넣고 나서는요. 네. 청경채까지. 자, 이제 버섯 들어간 다음에 청경채. 네. 이 볶음 요리는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볶아주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네. 볶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오랜 시간 볶지 말라는 게 아니라 괴롭히시면 안 돼요. 좀 두셔야 돼요, 이렇게. 네. 자, 푸릇푸릇한 청경채까지 들어가 주시고요. 자, 숨이 죽기만을 조금 기다려 주십니다. 네. 살짝 청경채를 밑으로 내려주세요. 기름이 조금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기름 살짝 넣어주시고요. 청경채와 버섯에도 간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소금 한 꼬집 정도 집어서 뿌려주십니다.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예. 셰프님, 네. 사실 청경채가 얼마큼 숨이 죽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죽는 게 제일 맛있어요? 사실 보시면 지금 이파리 부분이 이렇게 초록색, 좀 연한 초록색을 띠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요것이 진한 초록색으로 바뀔 때쯤이면은 드셔도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어떤 청경채는 너무 숨이 죽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게 너무 딱딱한 게 있는데, 약간 그 중간이 제일 맛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맛. 이렇게 살짝 볶아주시다가요, 여기에 네. 이제 양념 재료를 살짝 넣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양념 재료를요. 네, 간장도 많이 넣지 마세요. 저희는 간장 향만 내줄 거니까요. 네. 그리고 올리고당. 올리고당 살짝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통깨. 네. 아니, 근데 진짜로 청경채 볶음을 제가 집에서 엄마 해드리면, 엄마는 밖에 싸운줄 알 거예요, 아마. 왜요? 왜냐면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색깔 보시죠. 야. 아름답지 않습니까? 푸릇푸릇하고 그냥. 노릇노릇하고, 예. 이때쯤 돼서 딱 버섯 하나 먹어주는 거야. 맛을 보시는 거죠. 그럼요. 어때요? 딱인가요? 중국이야. 야. 네. 자, 그럼 담아볼까요, 옮겨서? 여기 중국이에요. 색감이 좋으네요. 샥.
청경채 만드는 법을 제가 알게 되다니. 청경채 만드는 법이요? 예, 청경채 볶음. 아, 청경채 볶음. 이렇게 볶아 드시면 돼요, 그냥. 그냥요? 네. 거기다가 간장 살짝 넣어주시고 네. 색감을 위해서 네. 지금 보시면 굉장히 강하게 볶아줬죠? 베이컨도 색깔이 이쁘게 났어요. 굉장히 고소하고 부드러울 것 같아요, 셰프님.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간 매콤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베트남 고추 같은 거 예, 예. 살짝 넣어주시면 네. 아 진짜 그 베트남 되는 거죠. 네, 중국에서. 세계 여행하네요, 오늘. 네, 사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예.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자, 자, 이렇게 김치도 올려주시고. 이 청경채 특유의 향이 있어요. 있어요, 셰프님. 있어요. 좋아하죠. 예. 그리고 이렇게 어린잎 채소 같은 것도 살짝 빼서 네.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아 좋아. 야, 셰프님, 집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니. 네, 정말 가성비 최고의 기특한 만찬이네요. 맞습니다. 네. 정말 맛있는 아삭아삭한 청경채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우! 알아두면 맛이 2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매콤한 칠리 새우덮밥. 튀기지 않고 팬으로 맛내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채소 먼저 볶아주는 게 키포인트. 여기에 새우를 넣어 볶아주면 따로 튀기지 않아도 맛과 향이 살아난다는 사실. 칠리 소스 대신 고추장을 넣어 우리 입맛에 꼭 맞는 칠리 새우를 뚝딱. 통통한 새우가 입안 가득. 입맛 사로잡는 칠리 새우덮밥을 만들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주세요.